자영업자 초비상이라 빌린 돈 못 갚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영업자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쏟아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소상공인 위탁보정 대위 변제액 증가율입니다. 말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정부가 보정해서 대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못 갚는 사람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났느냐. 정부 보정 대출 못 갚는 사람이 335.6%가 늘어났다. 335.6%. 아이고, 진짜 저도 자영업자지만 너무 심각하죠. 예, 335.6%면 배수로 따지면 4.4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4.4배. 심각하죠. 4.4배라는 것은요. 실제로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지표. 예, 이게 2021년부터 보면요. 예, 소상공인 위탁보정. 이게 위탁보정이 정부가 보정입니다. 한 대위 변제 금액이 83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831억 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3646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3646억 원이요. 그러면 2년 사이에 335.6% 2809억 원이 늘어났죠. 3646억 원을 정부가 냈다는 거예요. 정부가 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정부가 냈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위탁보정이라는 신용보정기금의 절차하고요. 일반 보정에 대한 절차를 보면 우리는 쉽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위탁보정은요. 신용보정기금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지 않았어요. 12개 시중은행에서 했습니다. 12개 시중은행. 12개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심사 과정을 한번 보세요. 심사 과정. 이게 대출 연체 이력하고요. 세금 체납 기록만 보고 이게 돈을 내줬어요. 이야, 참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 보정 보세요. 일반 보정을 보면 당연히 보정심사는 신용보정기금이라는 게 신용을 보정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심사를 했어요. 여기는 일반 은행이 심사를 했고요. 심사 과정도 말입니다. 사업체의 부채 현황, 자기자본 규모, 현장 조사, 뭐 대출 연체 이력, 세금 체납 기록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겠죠. 일반 보정을 할 때. 그만큼 돈이 덜 뛰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짜 한심한 나라 같아요. 진짜 한심한 나라. 아니 여러분 이게 정부 돈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줄 때 보정이라는 것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원칙대로. 그런데 그 원칙을 깨버렸어요. 12개 시중은행에서 보정심사를 했다고 하니 이 기막힌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말입니다. 요소에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윤석열 정부도 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채들이 있다고. 제가 오죽했으면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하자마자
모든 부처의 기금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뻥튀기가 됐고 이게 늘어났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담화로 지금 기금이 이렇게 펑크가 났고 나라 예산에 나라 국간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을 믿고 좀 따라 주십시오.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야당의 협치를 구했다면 저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권력을 잡으니까 권력에 심취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똑같거든요. 좌파가 다를까요? 우파가 저는 심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심리가 내로남불로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뭐 경제보국으로 작동이 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 지금 생각에는요. 우리들 생각에는 경제보국에 초점이 맞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점점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 경제보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국가를 운영했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변제 금액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왜냐고요? 이게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더 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떤 현장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속도보다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원칙이에요. 현재까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거냐. 2024년이 가면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말입니다. 2024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3,646억 원이 이거보다가 더 많은 배수로 올라가고요. 2025년이 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6%가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될 겁니다. 올해 대출 부실률이 10.6%입니다. 올해 대출 부실률이. 심각하죠. 이게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요. 부실률이 이렇게 폭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건 결국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목으로 들어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 여러분 있습니까? 사실 그게 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예상보다가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어려워진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안타깝게 그지없죠.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더 상황이 나빠지면 질수록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상공인 위탁 보정도 전체 규모가
7조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7조 4천억 정도. 예, 그러면 그 7조 4천억이 되는 그 규모 예, 그대로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 야, 이게 7조 4천억 원이라는 게 진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누적 공급률이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연말에 가면 14% 된다는 거예요. 부실률이 14%. 2024년에는 4%고요. 2025년이에요. 앞으로 2년 후죠. 25.6%. 그러면 7조 4,309억 원 중에 25.6%를 정부가 대신 가져가면 이거 얼마인가요? 정부가 대신 가져가면. 그러면 4분의 1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야, 심각하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여러분 제대로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조 4,309억 원이 됐는데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 이 지표는요, 여러분들만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총 보전 금액은요, 7조 4,309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에 대입 현재, 2021년에 대입 현재, 2022년에 대입 현재, 올해도 6월 말까지 대입 현재. 대입 현재로 빠지니까 금액은 줄어들지만 전체 규모는 7조 4,309억 원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돈 중에 25.6%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이야기.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1조 5,200억 이상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1조 5,200억 원 이상. 말이 여러분 하니까 예, 이게 뭐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이거 뭐 대입 현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프죠.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린 돈 못 갚아요가 4분의 1이 못 갚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4분의 1이면 25%.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도 놀랍니다. 그 정도로 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서 막 뿌려대서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펑크가 났는지 제대로 예,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참 문재인 정부는요.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참 한심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뚫고 해결할지가 더 저는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또 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열심히 시장을 개척할 때 이것도 극복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추석 연휴 6일째 6일이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열고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내세요라는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